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25일 수요일, 9월 2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거고요. 뒷부분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9월 25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0 하락, S&P 500이 0.19 하락, 나스닥이 0.04% 상승. 시장을 좌우할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9월 25일 수요일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8월달 신규 주택 판매인데 전월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 지표는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경제 지표들은 각각 갖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속도에 따라서 이건 경제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게끔 만들고, 또 어떤 경제 지표는 이거 금리 인하를 더 해야겠는데 이런 두려움을 만드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역시 부동산 무겁죠. 그래서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등 주택 지표 관련된 지표들은 좀 부진함을 계속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지난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자,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추가 인하들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된다면이란 의미가 뭘까요? 바로 경제가 부진해진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는요, 또 9월 26일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굉장히 또 다른 모습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사실 그닥 그렇게 특별하게 전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어제 좀 방송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어제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는데 새날 방송 때문에 제가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고, 이따 뒷부분에서 어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나발 떠들어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2, S&P 500이 0.40, 나스닥이 0.60%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예상 밖 호실적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목요일이었으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 전주 대비 4,000명 감소해서 21만 8,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22만 4,000명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연율로 3.0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요, 속보치 2.8이었고요. 지난달에 발표된 잠정치 3.0이었고요. 이날 발표된 확정치 3.0으로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과 동일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은요, 시장 예상치는 전월보다 한 2.8% 부진하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오히려 굉장히 선전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지표는 각각 가지고 있는 속도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부진하면 괜찮을 텐데 일단 주식시장은 어쩌고 저쩌고 경기 침체니 뭐니 해도 대선을 앞두고 다우지수와 S&P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어떤 경제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주택 지표나
다른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경기 침체 아니야? 금리를 더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두 가지 의견이 시장에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한다. 그래서 미쓰리 생각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 상태로 쭉 당분간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 결정 관련돼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일면 미쓰리는 쪼다라고 부르는데 이 아저씨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왜?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요. 시장에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한 다음에 11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7월부터 여러분 9월달 50bp 금리 인하, 여러분 9월달 50bp 이렇게 두 달 뒤에 열릴 연준의 금리 인하, 특히 50bp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지만 저는 9월 달 50bp 금리 인하를 맞춰 놓고서도 여러분 지금 나오는 금리 결정 확률 의미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 시장에 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미쓰리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냐면 지금 나오는 50bp 인하할 것이다, 25bp 인하할 것이다, 이거 의미 없다고요. 언제 결정 나느냐? 10월 달 상황이 결정을 내줄 겁니다. 그런데 왜 미쓰리 그럼 너는 7월 달부터 9월 달 FOMC 회의에서 90bp 금리 인하할 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의 주장은 이거였죠. 이미 투자자들은 작년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꿈꾸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어쩌면 조금 늦었는데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면 시장은 오히려 실망감에 허덕일 것이다. 그래서 50bp를 해줘야 되고 그 50bp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경기 침체라는 녀석을 맞닥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일관성 있게 주장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세상 한심했던 게 뭐냐면 9월 중순에 그러니까 9월 달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9월 초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오히려 월가 전문가들은 아니야 50bp 금리 인하하면 야 연준이 50bp씩 인하해야 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개판이야? 오히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돼서 더 안 좋아질 거니까 50bp를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에 제가 개빡친 겁니다. 어이구 등신들 놀고들 있네. 제가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 작년 연말에 금리 인하 기대를 하다 2024년에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를 꿈꾸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당시 미쓰리가 아니 1년에 8번 FOMC 회의에서 6, 7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데 그럼 미국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렸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9월 달에는 50bp 인하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에서는 50이냐 25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뉴욕 증시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미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어떤 경제 지표를 봤더니 예를 들면 8월 달 내구재 수주를 봤더니 시장은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머나 전월과 동일했어. 선전했어. 미국 경제 나쁘지 않네. 여기에 만약에 소매 판매라든가 혹은 오늘 밤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것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옌병 금리 인하 괜히 했나? 또 이런 생각들 한다고요. 그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 의미 없는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금 입 닥치고 있어요. 되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입 닥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도 몰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몰라요. 보세요.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약간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의미로 올해 3월 달에 25bp 가볍게 해주고 동결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인하줘야 되는데 또 그때는 못했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하 왜 못했습니까?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입 닫고 있다. 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웃돌고 있어서 이 사람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 물가 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금리 인하는 여전히 신중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뉴욕 증시는 이 상태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각각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의 속도감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괜히 한 건가? 이거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힘과 부진한 경제 지표를 확인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해야겠네? 이런 두 힘이 힘겨루기를 한다. 그래서 9월 25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뉴욕 주식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주식의 힘겨루기 분위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의 의미를 너무 두지 마십시오. 지수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수가 빠진다고 여러분 종목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그 주식시장의 질이 저질이냐 아니냐. 제가 어제 새날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야, 시사방송에서 진짜 이상한 정말 윤석열 정권이 하도 이상한 정말 웃기는 저도 약간 샤머니즘을 믿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저질스러운 멘트를 계속 하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답답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지금 손실이 나도 예를 들면 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질장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는 주식시장이 질이 어떤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럼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누구 편인데요? 바이든 편이에요. 올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대선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연착륙 자신 있다 이거는요. 그렇게 의미 없는 발언이었다. 자, 11월 기준금리 50bp 인하 확률 51.3%로 전일 60.7%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마이크로 실적이 2024년 회계년도 4분기 그러니까 6월부터 8월 달의 실적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놀랬어요. 월가에서는 어머 저렇게 잘했어? 기대도 안 했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제가 보면서 얘네들이 3분기 어닝 시즌을 아마 이쪽으로 몰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어닝 시즌 때마다 지하 1층이니 이런 타령했는데 아예 그냥 기대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잘 나오면 깜짝 놀란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건 마이크론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됐는데 뭐가? 매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제가 이자 부담 얘기하잖아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자 부담 힘들다고요. 매출이 93% 나와도 이자 부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 나가면 실질적인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정될 수 있고 예상보다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매출에 맞췄다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제가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그때 다시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이치방크가 주식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지난 24시간 사이에 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조만간 이제 주식시장 한번 아래쪽으로 방향 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돌아볼게요. 요즘 밤에 좀 선선해서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거든요. 그럼 아침에 혹은 새벽에 이렇게 창문으로 막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목 많이 쓰는 저 같은, 게다가 기관지가 약간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좀 즐기다 보니까 목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데 월 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기대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저질이다. 이러다가 이제 또 개인들이 외국인들은 떠나지만 기관들이 지수를 지지하고 증권가들이 또 코스피를 방향성을 또 위로 보고 그럼 개인들이 막 뛰어들고 뭐 이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요일 방송을 올리자마자 주식시장이 갑자기 확 밀리더니 2600을 반납하고 2600 아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요것들 봐라. 왜 시장을 이렇게 만들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선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선물로 지수를 움직이면서 선물과 현물을 같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물론 오늘도요. 오늘도 9월 27일 금요일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연속 매수를 하다 보니 개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머,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왔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오래 쫙 사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월말에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는 걸 본 외국인들이 지네들이 선물과 현물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지금 오히려 기관이 월말에 매수를 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해줘야 될 판에 외국인 들어왔어? 또 그리고 이제 기관은 매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또 개인들은 어머나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랑 막 힘겨루기 하면서 어머 주식시장이 막 좋아질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높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수도 하다 보니까 또 2700포인트가 이렇게 눈앞에 막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주식시장이 저지를 때는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질이 좋을 때는 종목들이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어제 1% 올라가고 오늘 1% 올라가고 내일 1% 빠지고 뭐 다음 한 3% 올라가고 이렇게 쫙 보면 그래 어제보다 뭐 좀 종가가 올라가네 이렇게 꾸준히 매수되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전개되는데 지금 주식은요. 마치 종목에게 껌딱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움직이지를 않아요.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요즘에 자리를 못 비워요. 왜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옆으로 계속 무슨 이렇게 일자 자가지고 이렇게 그으면 그어질 것 같이 반듯하게 움직이는 녀석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확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지금은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막 그런 종목이 나타나면 와 미쓰리 막 이 종목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내가 네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장이니까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탁탁 튀어버리면 또 개인들이 막 튀어오르죠. 그럼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기다란 못 세워놓은 것처럼 위로 삐쭉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종목 토론방에서는 뭐 매물대가 쌓였느니 뭐하니 막 이렇게 열심히 논쟁을 하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종목들이 위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질 않고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다. 어느 순간에 휙 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목들, 세력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간을 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뛰어들어와? 아직은 아니네. 다시 원상태 앞정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질장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번갈아 매도하면서 시장을 주물럭주물럭하면서 선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장난치기 딱 좋은 장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외국인들 계속 매도했어요. 아마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할 겁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부분에 있어서 했더니 달러가 약세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달러와는 상관없이 월말이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일요일 방송에서 기관들이 월말이라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생각을 외국인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하니까 외국인들 그 기회를 노려서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개인들은요. 와, 2670포인트야. 와, 주식시장 괜찮은가 봐. 이렇게 꿈꿀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9월 말이니까 애널리스트들은 10월달 증시 전망을 조금씩 상향하면서 괜찮을 거야. 주식 사봐. 이렇게 바람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떤 준비를 하느냐. 그래, 내가 한번 흔들어 줄게. 들어와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가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예. 마치 종목들이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확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훅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심장이 벌렁벌렁해지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 흥분하는 장이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장에서도 저질장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장중에 2600포인트 한 방에 밀어냈죠. 그 다음엔 선물과 현물 가지고 외국인들이 장난을 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달러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할 겁니다. 또 어떤 그지 같은 전문가는 뭐 기업 밸류업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런 개소리 할 거예요.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열리고요. 10월 1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10월 2일은 열리죠. 제가 지난번에 10월 달은 징검다리 이식, 이게 굉장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엇박자, 감 떨어지게 만드는 장이다. 그래서 개인들 긴장할 거고요. 주식시장 한번 밑으로 한번 뺄 타이밍이 올 겁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예. 강조해도 몇 번을 강조해도 지루하지 않는 멘트. 지금은 흥분하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틀 연속 뉴욕 증시를 한 번에 해드리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했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9월 18일 금요일 과연 개인 소비 지출 어떻게 나오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목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힘쓰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